안녕하십니까. 한국디카시 연구소 대표 이상욱입니다. 이번 강좌는 디카시의 지평 14번째 시간입니다. 효용론적 관점에서 디카시의 개념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시가 발화의 한 양식이라고 할 때 시인은 작품을 통해서 독자에게 발언하는 것이고, 그런 측면에서 반드시 독자를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독자와 세계, 시인을 후경에 두는 구조론의 입장에서 텍스트 자체에 초점을 맞춘다고 해도 결국 독자에게 읽혀지는 것이죠. 그래서 독자는 독서 행위를 통해서 즐거움을 누리거나 어떤 깨달음, 새로운 정보 등을 얻게 된다는 측면에서 효용론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효용론 외에 나머지 세 가지 관점에서도 결국은 시가 발화라고 할 때 독자에게 읽혀지는 것이기 때문에 효용론과 완전히 어떤 독립되어서만 볼 수는 없는 것이죠. 아무튼 효용론이라는 것은 독자에게 초점을 맞추는 것이고, 독자가 시 읽기를 통해서 뭔가 새로운 것을 혹은 즐거움을 얻게 되는 그런 쪽에서 얼마나 그것이 크게 작용했느냐, 그것을 작품의 가치평가 기준으로 삼는다는 것이죠. 그런데 요즘 시의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가 읽혀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효용론 입장에서 오늘의 시는 고민이 많습니다. 전 시대만 하더라도 예술 장르 중에서 시만큼 효용성을 가진 그런 장르는 없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언제부턴가 시가 뒷전으로 밀려난 그런 행국인데요. 주지하다시피 지금 시는 자폐증을 앓고 있다고 그렇게 봅니다.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시가 몇몇 시인들에 의해서만 읽혀지고, 또한 시인들끼리 읽혀진다 그 말이죠. 시인들끼리 어떤 읽는 언어이거나 암호처럼 되어버렸다는 어떤 그런 자책의 목소리가 아주 높습니다. 이것은 바로 시의 불통을 말하는 것입니다. 왜 시의 불통이란 말이 생겼을까요? 그것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가장 큰 것은 소통의 패러다임이 이제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고, 새로운 소통 환경에서 시가 따라가지 못하는 측면이 있는 것입니다. SNS로 대표되는 뉴미디어 시대에 문자 미디어의 산물인 시가 새로운 미디어 환경에서 제대로 적응하지 못하고 예전과 같은 권위를 지니지 못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 결과 주류인 영상 미디어에게 주도권을 빼앗기면서 일어난 그런 어쩔 수 없는 현상이라고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보다 심층적인 어떤 그런 분석이 필요합니다만은, 아무튼 겉으로 보기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효용론의 입장에서 디카시를 보면은 역시 디카시도 독자에게 교훈이나 쾌락 같은 그런 어떤 유익한 것을 제공하는 것에 초점을 맞출 수밖에 없습니다. 효용론의 입장에서 역시 독자가 작품의 가치 판단 기준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창작 과정에서 독자도 어떤 수동적인 어떤 그런 방관자가 아니라 어떤 주체로서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이 효용론의 관점에서 독자의 역할이 커진다는 것이죠. 디카시는 시지만 문자 미디어 시대의 산물이 아니고 디지털 미디어의 산물입니다. 그래서 디카시는 오늘의 독자와 굉장히 친숙한 것이 문자시와는 어떤 다른 측면입니다. 영상과 문자를 하나의 텍스트로 해서 독자와 만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어떤 그런 트렌드에 디카시는 맞다는 것이죠. 이런 측면에서 디카시는 문자시보다는
효용성이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실상 디카시는 오늘의 시의 불통을 타개해야 된다는 어떤 그런 당위성에서 나타난 현상이라고 봐도 좋습니다. 디카시는 사물에서 시적 감흥을 느낄 때 그것을 스마트폰 내장 디카로 찍고 문자로 재현하여 SNS를 활용해서 곧바로 독자와 쌍방향 소통하는 것을 정체성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시인이 시적 감흥을 독자와 함께 누리고자 한다는 측면에서 디카시는 효용성에 있어서 문자시보다는 훨씬 더 어떤 유리하다는 것이죠. 다음 시간에 디카시 작품을 직접 예시하면서 효용론적 관점에서 디카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